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밥은 줄여도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과일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이 갑자기 치솟은 적 없으셨나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면서 이 과일 괜찮을까? 걱정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꼭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몸의 변화 20만 600.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변화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 30% 줄고 췌장 효소도 40%나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일 속 과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2%가 과당 불내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일 먹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소화효소 감소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이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인슐린 분비량 20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췌장 베타 세포도 노화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과일이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데이터를 보면 60세 이상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전체의 48%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일을 잘못 드시면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과일 속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게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40% 감소하고 약물 배출 시간이 200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과일과 약의 상호작용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데이터를 보면 약물 마이너스 식품 상호작용으로 입원한 환자의 73%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화효소 감소, 혈당 조절 저하, 신장 기능 약화,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이 4가지 변화 때문에 젊을 때 먹던 과일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특히 아침에 자몽 주스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자몽은 약과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과일입니다. 자몽 속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이 간의 CYP3A4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쌓인다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자몽을 함께 먹으면 약효가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갑니다. 캐나다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자몽과 칼슘 채널 차단제를 함께 먹은 환자가 심장마비 위험이 4.3배 증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고혈압 약을 20년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마셨죠. 2주 후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해보니 혈압이 8050까지 떨어져 있었고 심장 박동이 분당 45회로 느려져 있었습니다. 자몽 때문에 약이 과도하게 작용한 겁니다.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물은 85종이 넘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콜레스테롤 약, 수면제, 항우울제, 면역억제제 등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 약이 포함됩니다. 약을 드신다면 자몽은 절대 피하세요. 그럼 자몽을 약 먹고 몇 시간 뒤에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자몽의 효과는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심지어 3일 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을 드신다면 자몽은 아예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요? 바나나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다릅니다. 잘 익은 바나나의 GI 지수는 60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흰쌀밥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먹게 했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30분 후 평균 혈당이 185까지 올랐고 일부는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이런 위험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박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식이 조절을 하라고 했죠. 박 씨는 밥을 줄이고 대신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먹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혈당이 126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를 선택하고 식후에 소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그것도 잘 익은 바나나를 2개씩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프루츠입니다. 별 모양 예쁘다고 여행 가서 많이 드셨던 분 계시죠? 스타프루츠에는 카람복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걸 걸러내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체내에 쌓이면서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브라질 신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인 환자가 스타프루츠를 먹으면 딸꾹질, 구토, 창란, 심하면 경련과 혼수 상태까지 갑니다. 실제로 사망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5세 이 씨는 만성신장질환 3기였습니다. 동남아 여행 중 스타프루츠를 먹었죠. 3시간 후부터 멈추지 않는 딸꾹질과 극심한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혈액검사 결과 신경독소 수치가 정상의 10배였습니다. 다행히 투석치료로 회복했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스타프루츠뿐만 아니라 옥살산이 많은 과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키위, 무화과도 과량 섭취 시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런 과일들을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네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만 되면 많이 드시죠? 달고 맛있는 감,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에 더 많이 들어있죠.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위석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위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석이 더 잘 생깁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데이터를 보면 가을철 위석 환자의 78%가 감을 먹은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빈속에 감을 여러 개 먹거나 곶감을 많이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배가 불러오고 속이 더부룩하고 구토가 납니다. 심하면 장폐색까지 일으켜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세 최 씨는 가을에 감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 3개를 먹는 게 습관이었죠. 어느 날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갔죠. CT 촬영 결과 위속에 계란만 한 위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감 먹는 법. 그럼 감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후에 잘 익은 단감을 한두 개만 드세요. 공복에 먹지 마시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위석 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과일 정리.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몽, 바나나, 스타프루츠, 감. 반드시 먹어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 1600만 2600. 이제부터는 꼭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노화를 늦추고 치매, 암, 심장질환까지 예방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마이너스 치매 예방.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7만 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주 2회 이상 베리류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5년 늦춰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블루베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고 뇌 활동성도 증가했습니다. 혈관 건강 효과. 블루베리 효과는 뇌만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블루베리를 먹으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7mmHg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9세 김 씨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했습니다.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친구를 보고 걱정이 컸죠.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서 먹었죠. 6개월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깜빡하던 약, 복용 시간을 기억하고 예전에 봤던 영화 제목도 떠올랐습니다. 블루베리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같습니다. 오히려 채취 직후 냉동하면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80g입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인가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연구 결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를 보면 주 10회 이상 토마토를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이 22% 감소했습니다. 위암, 대장암 예방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조리 방법의 중요성. 토마토의 특별한 점은 익혀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생토마토를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은 20%였지만 토마토 소스로 먹었을 때는 60%였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4세 박 씨는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 관리가 중요했죠. 매일 점심에 토마토 스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 끓인 간단한 요리였습니다. 5년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식단 관리를 칭찬했죠. 토마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좋고 큰 토마토는 요리해서 드세요. 토마토 소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깍둑 썰기해서 올리브유에 볶고 20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양파, 마늘, 바지를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파스타 소스, 스튜, 리조또에 활용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5개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인기 많은 과일이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해시태그 연구 결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팀 45명의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5주간 매일 아보카도 하나를 먹게 했죠. 결과를 보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3.5mgdl 감소했고 특히 산화된 LDL이 크게 줄었습니다. 산화된 LDL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뇌 건강 효과. 아보카도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 막을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보카도를 먹은 노인이 기억력과 주의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7세 정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60, LDL이 180이었죠. 의사가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먼저 식단 조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먹기 시작했죠.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20, LDL 14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없이 식단만으로 개선한 겁니다. 아보카도 먹는 법. 아보카도 먹는 방법입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가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으니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는 법.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면 먹기 좋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스무디에 넣거나 그냥 소금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올리브유,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연구 결과 코넬대학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사과를 먹은 그룹과 사과 주스를 마신 그룹을 비교했죠. 사과를 먹은 그룹은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지만 주스를 마신 그룹은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사과의 펙틴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겁니다. 해시태그 장 건강 효과. 사과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펙틴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냅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개선됩니다. 항산화 효과.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핀란드 국립보건원이 9,000명을 28년간 추적했습니다. 사과를 자주 먹은 사람이 폐암 위험 46% 감소, 천식 위험 50% 감소, 제2형 당뇨
위험 28% 감소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1세 한 씨는 만성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보는 정도였죠. 의사가 사과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과 먹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팩틴과 퀘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세요. 깎아서 먹기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부산은 단맛이 강하고 홍옥은 새콤한 맛이 납니다. 당도가 걱정되시면 새콤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그래도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법 2600근. 지금까지 좋은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을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일 언제 먹을까? 공복은 피하세요. 특히 아침 공복 과일은 혈당이 급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식후가 안전합니다. 식후 30분 전후 소량으로 드세요. 밤늦게는 피하세요. 과일의 당분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이 얼마나 먹을까?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컵 기준 1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베리는 한 줌이면 됩니다. 손 규칙으로 기억하세요. 사과는 주먹 하나 크기 1개. 베리는 한 줌 약 80g. 토마토는 중간 2개. 아보카도는 반개에서 1개. 3. 어떻게 조합할까? 과일만 단독은 피하세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같이 드세요. 요거트와 베리 조합이 좋습니다. 아보카도와 통곡물 토스트도 좋습니다. 식후 토마토와 달걀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당 흡수가 천천히 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4. 무엇을 피할까? 주스는 피하세요.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서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스무디 과량도 주의하세요. 말린 과일 한 봉지는 과일 여러 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시럽 절인 과일과 설탕 코팅 간식은 가급적 제외하세요. 오약물과 상호작용 주의. 혈압약, 심장약, 지질강화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일 주스나 농축액을 시작할 때는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세요. 철분제는 유제품, 카페인, 고섬유질과 시간 간격을 두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육질한별 맞춤 팁. 당뇨 또는 전당뇨라면 식후 소량으로 드세요. 베리류를 우선하세요. 바나나는 덜 익은 것으로 반개부터 시도하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칼륨 과량을 피하세요. 사과, 베리, 포도처럼 부담이 덜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위장이 예민하다면 떫은감 공복 금지입니다. 산이 강한 과일은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칠장부기와 보관 요령. 베리는 구입 후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키친타월을 깔아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 익었습니다. 익힌 뒤 냉장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숙성 후 가볍게 조리하면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해시태그 8일 줄 실천 예식. 월요일 아침 요거트와 블루베리 한 줌. 점심 식후 토마토 1개. 화요일 아침 기류와 호두 사과 반개. 점심 식후 방울토마토 한 접시. 수요일 아침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 반개. 점심 식후 사과 1개. 목요일 아침 요거트볼과 라즈베리. 점심 토마토 수프 1컵. 금요일 아침 통곡물 토스트와 아보카도. 점심 식후 베리 한 줌. 토요일 아침 사과 반개와 견과류. 점심 토마토 오이 샐러드. 일요일 아침 요거트와 블루베리. 점심 식후 사과 반개. 체크포인트. 공복 과일 금지. 하루 한두 개 이내.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함께. 약 복용 중 자몽 회피.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변합니다. 소화효소 감소, 혈당 조절 저하, 신장 기능 약화, 약물 대사 능력 감소. 이 4가지 변화 때문에 과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자몽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심장마비 위험. 바나나는 혈당 급상승. 스타프루즈는 신경독소. 감은 위석 형성.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 4가지. 블루베리는 치매 예방. 토마토는 암 예방. 아보카도는 혈관과 뇌 건강. 사과는 맞는 과일. 올바른 섭취 방법. 공복 피하고 식후에 하루 한두 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와 조합. 자몽은 약 복용 시 절대 금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지인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과일 루틴과 실천 인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